국민의힘 이야기는 또 후속 내용들이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호사 세 분이 함께 하고 있는 자리라서 어제 저희가 뭐 여기서 또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 두 가지가 생긴다. 정부 안이 나왔습니다. 입법 예고를 한 안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지금 말들이 많죠.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뭐 디테일하게 쪼개면 많습니다만 이 세 분이 가장 좀 주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좀 짧게 하면서 짧고 굵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부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은 이제 저놈은 저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 편을 든다고. 예. 오늘 한번 보죠. 검찰 편 들은지 안 들은지. 말씀을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해 당사자로서 여기서 참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 정말 간절합니다. 예. 그럼 회피할까요? 아니요. 여기 나왔으니까 말은 해야죠.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평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어제 나온 거는 중수청하고 공소청 법안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뭐 중수청에 갑자기 뜬금없이 수사사법관이라는 게 등장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뭐 이원화라는 것에서 요거가 하나의 평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또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 막 지금 사실 보안 수사권은 어제 기준으로 봐서 약간 밀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다른 평면의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검찰이 굉장히 지금 그 자기 권한을 오남용해가지고 잘못을 해서 지금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을 하는 방법이 그럼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이걸 쪼개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전제는 원래 이제 독점 기업이 생기면은 그걸 쪼개잖아요. 쪼개듯이 검찰도 이 힘이 너무 세니까 쪼개가지고 이거를 좀 분산을 시키자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럼 뭘로 쪼갤 거냐?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자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중수청이 나온 건데 그럼 중수청에도 검사들이 가는 거는 맞죠. 예. 수사를 하고 싶은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검사는 단일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임 검사도 검사, 20년 차 검사도 검사. 검찰총장만 빼곤 단일 계급. 근데 중수청으로 가면 이게 수사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1급부터 9급까지 있어요. 그럼 검사 몇 급 줘야 될까요? 사실 국정기획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과거에 중수청 이슈가 있을 때 이게 논의되었던 주제입니다. 몇 급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3급을 줍시다. 라고 하면은 뭔 검사놈들한테 뭐 3급씩이나 이렇게 높이 줘 낮춰 이럴 것이고 5급을 줍시다라고 하면은 안 가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너무 낮다. 행정고시 패스하면 5급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3급, 4급, 5급 뭘로 정하든지 간에 이게 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슨 말도 나왔었냐면 그래? 그러면 그냥 검사 타이틀 갖고 가. 가서 검사 월급, 검사 대우는 그대로 받지만 일은 너는 수사관이야.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월급 뭐 다시 책정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깔끔하잖아. 라는 얘기까지는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실현은 안 됐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처음에 옮겨가는 검사들의 한정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겠죠. 더 이상은 없어요.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사관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옮겨간 그 검사들이 퇴직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그런 계층은. 근데 수사사법관이라는 것은 이걸 영속화시켜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얘기가 다른 거죠. 지금 뭐 어제 양지열 변호사가 그 부분 지적하던데 수사라는 단어와 사법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느냐.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됐던 것이 그들이 수사해놓고 그들이 재판에 붙이고 나면 자기들이 수사해서 나쁜 놈이라고 한번 낙인 찍고 나면 계속 나쁜 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서 뭐 별건 수사 등등 때문에 폐해가 생겼던 것 아니냐. 그리고 사법의 영역으로 수사가 들어간다는 게 부적절하다. 이 단어 자체부터 틀렸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검찰이 원래 예전부터 자기네를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웃기고 앉았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사법관이라는 이름을 써버렸어요. 그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검찰총장 이름도 유지해 수사사법관이라 그래서 오히려 검사가 아니라 무슨 법관처럼 뭐 수사법관, 재판법관 따로 놓는 것처럼 법관 위치로 자기들을 격상시키려고 해. 보안수사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 그 보안수사권은 수사권인 거거든요. 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한꺼번에 얘들이 이룰 수 없으니까
원래 협상이란 걸 하면은요 사람이 센 거부터 던져놓고 네,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받고 싶으면 저 2천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협상이 안 돼요. 우리 에이전시 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연봉 협상할 때도 2천만 원 받고 싶으면 나는 3천만 원 받고 싶다고 얘기해야 그 다음에 잘해야 돼요. 네. 못하는 게 와가 극하면 네, 꺼져라 이런. 잘하는 놈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협상 수단으로 다 던져놓고 이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은 이제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지금의 솔직히 나온 안은 그냥 검찰청을 유지하겠다는 안이죠. 그게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긴 위치도 주수청을 서초동에 두자 그랬다는데 그렇게 되면 출근하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조금 의견이 좀 두 분하고는 조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의견인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희석 총리라든지 아니면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장관을 막 비판하던데 이거는 정부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제일 이상한 게 봉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눈을 가리고 뭐 이런 거 했을 건데 봉욱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게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수사사법관 되게 어색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름의 문제인지 약간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그 인력의 배분 문제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이 커졌을 때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거며 그 지금 논의를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화두를 던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지금 뭐 일본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안은 정부안이고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여기에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핵심 같아요. 뭐 우리 법은 결국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김정환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짜로 큰 거 던져서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특히 수사사법관의 용어도 이상할 뿐더러 뭐 그거를 근데 그게 검사들이 그게 갈까는 또 저도 의문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존하고 실제 하는 일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걱정은 그거죠. 그러니까 민정보호수석 얘기가 나오는 게 앞서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수사사법관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원화를 한다는 게 그 전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하고 검사들이 우수 인력이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이걸 나눠놓고 전문 수사관들이 5급 이상 되면은 뭐 시험 치면 법률가 자격을 얻으면 일로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검사가 우수한 게 아니고 검사가 우수하다 치더라도 검사가 나쁜 짓 하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보안 수사권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어 있는 공간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사사법관이 용어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떤 범죄 구성할 때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경찰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경감인가 있더라고요. 경찰들 중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많죠. 수사심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아마 생각하다가 이런 용어를 붙여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잘 걱정하는 게 검사들이 그거 가가지고 내 수사사법관인데 뭐 이거 할까 하는데 일종의 카르텔이 다시 작동될까봐 검사가 가겠어요? 변호사가 가지 않을까요? 여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있는 게 이 이야기만 시작되면 이게 토론이 길어져요. 이미 저희 방송 시간은 끝날 시간이 됐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하는데요. 검사로 최초에 임용되는 사람 중에 수사를 공부하고 임용되는 사람은 없어요. 법률 전문가죠. 이제 수사와 관련된 걸 검찰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그중에 이제 나쁜 것들을 배워서 나쁜 수사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역사적으로 반복되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검찰에 대한 신뢰나 검찰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좋은 면 근데 우리는 사실 검찰이 수사 기획을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덮었는지를 알잖아요. 오랜 역사 시간 동안에 검찰이 지휘했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직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이 더 우수한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사안 보면은 저도 한마디 끼면은 이게 검사와 경찰만 지금 우리가 놓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검찰에는 수사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들 뭐 입장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 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뭐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기존의 그거잖아 뭐 동의하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나 뭐 이런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윤호했으니 우리가 수정하고 다 바꿀 수 있어
이런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저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의 어떤 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있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했겠지. 봉욱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누가 시킨 걸 잘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뭘 기획을 해서 뭔가 뭐 이렇게 뭘 짜서 뒤에서 핸들링하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뜻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만 하셨지만 기자간담회 같은데 보면 보안 수사권 이런 데 보면은 뭐 경찰 수사에 대한 굉장한 어떤 약간 불신 같은 게 있고요.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겪었던. 그리고 또 하나 뭐 어저께 말씀하셨던 뭐 내가 검찰 최대 피해자인데 그 말은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야 내가 검찰 최대 피해자인데 뭐 정부안 자체가 뭐 검찰 뭐 다시 살려준 이런 방향으로 할 것 같아? 이 안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석될 것 같아? 사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수정되고 당연히 여러 방향이 되겠지만 만약에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 생각한다면 이 어떤 직급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렵고 제가 모르는 분야하고 잘 하니까 하나 딱 찝으라면 저는 대상 범죄 수가 너무 많다. 9개로 늘린 부분. 예, 오히려 너무 많다. 이게 사실은 보면은 대검 중수부 판타지, 뭐 도쿄지검 특수부, 오사카지검 특수부, 뭔가 거악과 맞서는 어떤 정의로운 조직, 특공대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딱 모여서 와 싸우고 구속시키고 저녁에 술 한잔 빵 먹고 야 집에 가자. 뭐 이런 뭐 이상한 판타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악과 맞서는 수사조직, 특별수사조직 판타지가 그걸 갖다 그대로 중수청에다 대입시키고 야 그런 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 뭐 하나 있어야지. 공수처 쟤네들은 안 돼. 좀 이거 하면서 막 이 수사 저 수사 붙였더니 9개까지 되고 거기에 죄명까지 되면 수십 개, 수백 개 범죄로 확대가 되거든요. 예. 현대 범죄가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수사기관은 점점 전문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결과를 봤어요. 예. 공수처라고. 그렇죠. 지금 이 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가능할 부분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검찰개혁 추진단 중에 일부 자문위원들이 지금 사의를 표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자문단의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게 입법 예고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아주 작은 삐그덕거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그 불신이나 신뢰감을 잃는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잡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다음 단계로 가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너무나 아쉽게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뭐 순방 관련된 뭐 성과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고 있었던 뭐 여러 장면들 있잖아요. 뭐 드럼을 친다든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결국 오늘 못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뉴스가 앞부분에 많고요. 뉴스가 제목으로 나오는 거 말고 그 안에 해석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일본 순방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탓이니까 모두 저한테 악플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미안합니다. 내일 순방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눠보도록 농담 하겠습니다. 준비해봤는데 못 쓰네요. 해봐요. 한일 나오면 한일 자동 펌프. 자, 악플을 김정환 변호사한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욕을 갑자기 제가 이제 한꺼번에. 자, 오늘 방송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뉴스다이브는 뉴스의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 또 관점이나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좀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는 뉴스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브리핑하고 전해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좀 숨어있는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 인사 같이 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